이게 충전이 다 됐는데 차가 꺼져 있으면 그냥 빠지네요. 결국 여기서 매뉴얼리 클로즈를 눌러줘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모델 3의 배터리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전 개인적으로도 저도 궁금해서 이것저것 저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오피셜리 기사로 떴더라고요. 이제 모델 Y를 딜리버리를 이제 할 예정이죠. 언제부터냐면 3월 15일부터입니다. 대충 이제 포럼이나 이런 데서 자기들 이제 받는 것들 를 이제 서로 공유해서 이런 것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른 이제 매장에 전화를 했거든요. 매장에 전화해서 3월 15일이면 내가 최소한 디스플레이 된 거라도 볼 수 있냐 그랬더니 매장에는 아직 들어올 계획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승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 테슬라 중앙에 시승을 이제 어레인지 해주는 센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시승을 예약할 수도 있지만 모델 Y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온라인으로 그게 이제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전화를 하면 그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에 할 것 같은데 이미 그 컨포메이션 이메일을 받긴 했는데요. 그 전에 저는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 알고 싶어서 미리 그리고 이쯤 딜리버리 하면 매장에서 어느 정도 정보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매장에서는 아직 정확한 걸 잘 모른다고 합니다. 몇 개 집 주변에 테슬라 이제 매장에 연락을 해봤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본사나 중앙 센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잘 모른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약하신 분들의 그래도 일종의 대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레저베이션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차를 먼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좀 더 그런 팬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딱히 이게 모델 Y를 예약하진 않았거든요. 저는 사이버 트럭에도 관심이 많고 모델 Y는 모델 3랑 내부도 비슷하기 때문에 확실히 그러니까 커스터머에 대한 어떤 대우라고 해야 될까요? 그 디스플레이도 안 됐는데 딜리버리 먼저 한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이제 배터리 캘리브레이션이죠. 이게 배터리 캘리브레이션이 뭐냐면 소프트웨어 에러라든지 어떠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히든 에너지를 찾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보면 배터리 캘리브레이션 하면은 없던 마일리지가 생길 거냐.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포럼에 보면 이건 정말 엄청난 아직도 이런 약간의 미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언은 사실 배터리에 그런 메모리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드 같은 배터리는 그러니까 충방전을 100% 해주는 게 안 그러면 거기 산화막이 중간에 생겨서요. 다음에 이제 차징할 때는 그걸 못 넘어간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 항상 충방전을 100% 하라라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 리튬 아이온에서는 그런 일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도 워낙에 많은 셀이 있으니까 저도 궁금해서 이걸 찾아봤는데 역시 해외에 이제 테슬라 유튜버 분들이 열심히 다 테스트를 하셨더라고요. 하는 방법은 그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드 때 그런 어떤 충방전과 똑같습니다. 이제 10% 이하로 줄이고 저는 이걸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았던 게 이렇게 되면 배터리에 데미지가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옛날 레시피입니다. 90%를 계속 차지해서 계속 오버나잇 해놔라. 안 되면 100%까지 채워라. 그리고 이것도 안 먹히면 또 해라. 근데 이게 배터리 용량을 10% 이하로 내리고 100%까지 차는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배터리에 이 영향이 이렇게 썩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리튬 아이언의 최대 이제 제일 좋은 구간은 그 중간에서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50% 내외를 계속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꽉 채우지도 않고 아주 빈 깡통으로 만들지도 않고. 근데 이런 일을 하면 아무래도 배터리에 데미지가 갈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이 일을 하게 되면 배터리에 이 정도로 extremely SOC를 이제 하게 됩니까? state of charge이죠. 얼마나 찼는지 이렇게 하면 영향을 줄 수 있다. 저도 그래서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이걸 미리 이렇게 궁금한 저희 대신 테스트해 주신 분들의 결론은 의미 없다입니다. 의미 없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배터리 그 용량은 그 BMS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배터리 용량도 물론 체크를 하지만 온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변수를 다 종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 애큐레이트하지는 않긴 하지만 그러니까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튬 아이온은 옛날 배터리랑 다르기 때문에 그 아예 화학 반응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고요. 이걸 한다 하더라도 숨겨진 레인지를 뽑아내진 못합니다. 저도 이게 옛날엔 90% 정도 차지하면 이게 280마일까지는 올라와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제가 강제로 100%로 이렇게 올려보면은 예상치가 303마일입니다. EPA 레이스는 310마일인데, 이것도 근데 이게 심지어는 제가 지금 한 13,000마일, 거의 2만 킬로를 탔거든요. 이것도 270도 안 됐었는데 요즘 봄이 다가오니까 날이 조금씩 따뜻해지니까 이게 슬금슬금 올라가더라고요. 포럼에 보면 옛날에 이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한 만 가까이 타신 분이 보면은 이 점핑이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죠. 심지어 여기서 이제 마지막은 100% 이상 차게 됐죠. 그러니까 온도라든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주행거리가 조금씩 늘게끔 업데이트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캘리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저런 레시피를 할 이유는, 굳이 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제가 원치 않아도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델 3의 주행거리도 물론 긴 편이지만, 이게 전기차를 살다 보면 거의 빈깡통으로 갈 일이 있고, 결국 먼 거리를 가게 되면 본의 아니게 거의 100까지 다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저렇게 하지 않아도 할 일이 제 생각에는 한두 번은 꼭 옵니다. 그때 캘리브레이션 하셨다고 생각하셔도 되니까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BYD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정말 엄청나게 파는 전기자동차 회사 중 하나죠. 그리고 이미 작년에 모델 Y를 의식해서였었는지 SUV도 미리 이제 내놓긴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정보는 사실 제가 아주 정확히 세밀하게 얻긴 좀 힘듭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은 중국에서만 팔거든요. 예, 미국엔 팔고 있지 않습니다. 구독자님께서 이제 댓글로 이미 이제 아주 여유롭게 600km를 간다 그래서, 그렇게 중국이 기술력이 좋았나? 물론 전기차라는 게 아무래도 진입장벽은 당장 이제 어떤 발표를 하기는 쉬우니까요. 근데 막상 뛰어들면 배터리를 그렇게 많이 생산하고 관리 감독하고 차를 만드는 건 훨씬 어렵긴 하지만요. 근데 그 600km라는 얘기가 여기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측치는요, 거의 500km일 확률이 높고요. 310마일이죠. 이것도 아마 모델 Y를 의식해서 이렇게 발표한 건데, 이 작년에 이제 이런 걸 이제 만들겠다고 이제 발표했던 차인데요. BYD 탱 BD 600D랍니다. 이 듀얼 모터고요. 근데 컨스턴트 로우 스피드, 그러니까 최적 연비 주행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나올 수도 있다는 거겠네요. 지금 모델 3도 연비 주행을 하면은 거의 350마일, 그러니까 600km 가까이는 금방 아주 여유롭게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컨슈머 리포트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연비 주행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베스트 케이스를 상정하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모델 Y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몰면은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스펙은 괜찮고요. 그리고 배터리 사이즈가 일단 모델 Y보다는 크죠. 이게 중요했던 거는, 저한테 크게 와닿았던 건 가격인데 생각보다 싸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도 좀 한 20%? 모델 Y 대비 20% 정도는 저렴한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근데 이것도 심지어 보조금 받고죠. 그러니까 보조금 받고 이 가격이면은 싱글 모터랑 이제 듀얼 모터인 것 같은데, 미국 달러로 이 정도라면은 전기차가 중국에서도 그렇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그러니까 테슬라 정도의 어떤 스펙을 갖게 되면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적게 나서 좀 놀랬습니다. 그 BYD는 이제 테슬라와 달리 상용차에 좀 더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전기 버스라든지, 중국이 굉장히 전기차의 이제 드라이브를 굉장히 길게 가져가는데, 여기 보면 이제 커머셜 비에이크에 굉장히 이제 집중되어 있고요. 일반 승용차나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확장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굉장히 하이엔드 럭셔리 마켓에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중국의 대부분 자동차들은 정말 LFP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판매량은 테슬라 못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역전을 하긴 했는데요, BYD를.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팔고 있고 BYD는 중국만 파는데, 야, 중국 시장만 팔아도 진짜 이 정도 팔 수 있군요. 이게 단순 판매 대수인데 거의 항상 BYD가 앞서 있다가 진짜 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에 테슬라가 역전을 했습니다. 제 생각엔 아무래도 럭셔리 하이엔드 마켓에 테슬라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매출도 좀 더 이제 전기차만 보면 높을 것 같은데, BYD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팝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파는 회사인데, 하루빨리 전기차 시장이 확대됐으면, 많은 분들이 차를 쉽게 얻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부모님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구독자님도 다시 한번 꼭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